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요즘 2차 전지가 여전히 뜨겁고 오늘도 2차 전지 주들이 오늘 사실 2차 전지 말고는 오른 게 없다고 할 정도로 거의 반도체 조금 오를 거 빼고는.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또 한병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이 2차 전지 랠리 계속 갈까요? 아니면 조금 쉬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가 지금 막 혼동되고 있어서 네. 투자자들도 그렇고 뭐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좋죠, 당연히. 네. 예. 특히 대한민국의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지금 뭐 호황기를 최소 10년 정도는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미 성장을 많이 했는데 미국이라는 시장이 이제 IRA로 보조금이 2032년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데 좋은 주식과 좋은 회사. 합리적인 네. 그렇죠. 가격에는 그건 다른 말이죠. 좋은 네. 주가, 네, 그 좋은 다른 주식. 말이죠. 네. 그래서 일부 관련된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좀 비싸졌다. 네. 비싸져서 미래 이익, 뭐 예를 들면 일부 기업은 2030년까지의 베스트 케이스로 성장하는 부분을 다 땡겨서 지금 기업 가치가 매겨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죠. 근데 최근에 이제 너무 이 약간 묻지마식의 투자식으로 좀 붐업이 되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주식시장을 매우 오래 본 저로서는 네. 조금 경계감이 좀 생기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이게 사실 전기차부터 해서 배터리, 소재 이렇게 굉장히 넓은 밸류 체인에 얽혀져 있는 건데 지금은 그냥 한마디로 2차 전지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큰 테마는 이 어떻게 보면 테마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거대한 산업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뭐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애널리스트는 당연히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탄소 감축의 로드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글로벌리 산업별 탄소 감축을 보면 이 교통 부분이 한 20에서 국가마다 좀 다르지만 20에서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발전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탄소 감축을 낮추는 부분이 두 부분인 거예요. 전력 부분과 이 교통 부분. 네. 뭐 당연히 그래서 어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연비 규제가 나오고 그 연비 규제 다음에 이제 보조금이 따라서 나오죠. 요 두 가지가 주요한 축입니다. 네. 유럽은 그것 때문에 이제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이제는 이제 워낙 베이스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유럽의 성장률은 이제 한 20% 정도로 가다가 2030년 근처가 되면 이제 그게 10%대로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1,000만 대 정도 돼요. 유럽의 판매가, 전기차 판매가. 미국은 그동안 이제 연비 규제는 없었었어요. 트럼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전기차가 안 좋았죠. 근데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연비 규제도 들어왔고 IRA 보조금도 됐기 때문에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미국도 역시 2030년도에 1,000만 대까지 네.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030년 정도까지 한 연평균 한 20% 중후반 정도 네. 보고 있어요.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컴바인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 당연히 좋습니다. 좋으나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만 유독 있는 이런 그 특히 양극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주가의 슈팅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다. 제가 아까 네. 모두에 얘기한 거는 베스트 케이스라고 했잖아요. 네. 베스트 케이스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1,000만 대는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좋게 보는 이 그린 사람을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저는 포캐스트가 그래요. 네. 2030년도 1,000만 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침투율 대충 몇 %를 보시고 1,000만 대 하시는 거예요? 네. 유럽 같은 케이스는 아마 60% 정도 좀 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60%. 미국은 네. 신차 판매, 미국은 네. 한 50% 조금 넘죠. 50, 60. 그 정도 되면 이제 목표로 하는 유럽은 2035년이 이제 100%예요. 네. 가게 되고 미국은 아마 2035년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한 7, 80% 정도 될 네. 거예요. 네. 그 정도 가는 거기 때문에 베스트입니다. 이거는 국가들이 원하는 목표고 네.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소재 업체들의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보면 뭐
바로 들어갈게요. 양극재 업체들,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쭉 있잖아요. 네. 이 양극재 업체들의 2030년의 생산 능력을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연간 한 260만 톤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 BM이 71만 톤을 얘기했는데 네. 추가적인 수주가 더 있기 때문에 네. 2030년 정도 되면 한 100만 톤까지 캐파가 올라가서 1등일 네.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포스코 지금 퓨처 에미존이죠. 네. 그리고 뭐 LNF 네. 또 LG 화학도 LG 화학. 있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업체들을 다 하게 되면 국내의 업체들의 캐파가 한 260만 톤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약 한 60만 톤 정도는 일반 그 소형 이제 가전이라든지 또는 뭐 ESS라든지 이런 이제 약간 좀 주변 쪽의 수요를 위해서 존재할 것이고 약 한 200만 톤 정도가 이제 EV 쪽으로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양극재 필요량이 있잖아요. 자동차에 대한 필요량. 네. 필요량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전기차 기준으로 85kWh 2030년도 되면 그 정도 되겠죠. 네. 평균적으로. 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이것도. 네. 사실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저가 전기차들이 많아지면. 네. 85kWh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1,300에서 1,400만 대의 수요예요. 네. 전기차 3원계 양극재를 네.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납품하는 양극재의 전기차 수요량이 유럽과 미국이 아까 제가 2천만 대라고 네. 했으니까 합쳐서 1,400만 대면 거의 70%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정도의 양극재 시장을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미국은 가능합니다. 미국은 뭐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이미 선점을 했고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일부 뭐 유럽의 업체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가능한데 유럽은 이미 중국과 유럽 업체들, 유럽은 아직 좀 낮지만 중국 업체들의 침투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직접적으로는 CATL이라든지 한 5개 최소한의 업체가 이미 거기다 공장을 짓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유럽에 또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있죠. 좀 시원치 않긴 한데 그래도 유럽이나 미국의 가장 큰 주장이 뭐예요? 자국 내 자국 네. 업체에 일단 우선적으로 배정하자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도 뭐 노스폴트라든지 또는 그 몇 개의 국가를 그 중심으로 한 뭐 배터리 업체들 3-4개 정도는 충분히 성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유럽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2030년 정도 되면 한국산 양극재가 유럽 전체 수요의 한 30-40% 정도를 점유하는 게 아주 베스트 케이스다. 네. 리즌 지금은 물론 훨씬 많지만 점점점 낮아지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좀 아구가 안 맞는 거죠. 네. 우리 업체들이 현재까지 막 발표한 이런 계획들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깨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이제 85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통 50 정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이 지금 50에서 55 예, 정도예요. 거기서 50에서 85면은 CAGR로 얼마쯤 되는 거죠? 60%니까 한 1년에 한 글쎄요. 6, 7%, 7, 8% 정도 이렇게 좋아지는 또 그게 커지는 걸로 굉장히 영향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혹시 그 효율이 좋아지는 건 얼마나 혹시 반영했어요? 예를 들어 같은 용량으로 더 갈 수 있는 건 얼마나 혹시 가정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을 크지 거예요. 않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어떤 소재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거를 자꾸 이제 생각을 해서 양극재도 사실은 그런 스토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 양극재 업체들이 기술이 제일 좋죠. 네, 3원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장을 다 먹을 것이다. 이런 지금 가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양으로 더 많이 가게 해줄 거다. 그렇죠. 한국이.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중국산 전기차의 수출은 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수출이 많이 되고 있나요 지금? 폭증하고 있죠. 작년에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100만 대였어요. 100만. 100만. 유럽으로 주로 나갔나요? 유럽하고 이머징 국가로 나가고 있고요. 올해는 아마 180만 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죠. 주로 BYD가 수출을 하나요? 뭐 많습니다. BYD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들도 이제 시작이 됐고 BYD는 이제 공장을 유럽에다 짓죠. 복수의 공장을 짓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독일에 하나 들어가고 아마 다른 데 들어갈 거예요. 배터리 회사들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침투하고 있어요. 한 5개 정도의 회사가 이미 유럽의 BMW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또 멀시디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오더를 받아서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어요.
경쟁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 업체랑 한국 업체들 사이에서요. 그러니까 영역이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삼원계 배터리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거고 LFP 쪽에서는 뭐 당연히 중국 업체들이 놓고 근데 물론 삼원계가 더 좋은 배터리죠. 뭐 더 비싸잖아요. 네. LFP가 예전에는 저가형 자동차에만 주로 쓰였었고 주행거리 네. 짧았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한 거잖아요. 중국 업체들이 기술력으로 훨씬 더 많은 배터리를 넣는 공간을 마련한 거죠. 그게 이제 셀2팩, 요즘은 셀2 셰시라 그래요. 안에 팩 모듈 이런 거를 갖다 중간 단계를 없애고 아예 이 제한된 공간에다가 더 많은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게 하면서 지금은 주행거리의 이슈도 없습니다. 오히려 CATL의 신형 배터리들이 지금 500km, 600km, 700km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중국 자동차 혹시 전기차가 가서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시 이런 적은 없었을까요? 제가 뉴스를 못 본 것 같긴 한데 열심히 안 쳐다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품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중국 전기차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많은지 아마 아실 수가 있으실 것이고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대부분 이제 중저가 전기차들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BYD조차도 1억 이상의 차를 지금 이미 출시를 한 상태고 스타트업이란 뭐 니오라든지 엑스팩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다 고가 차들이죠. 네, 중국에서만 팔다가 이제 유럽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유럽의 시장은 침투가 시작이 됐고 이머징은 뭐 중국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쪽에서 하도 이제 많이 나온 얘기들이 우리 업체들 중국은 얘기도 하지 마라. 중국은 혹시 안 된다. 중국 내연기관 차도 유럽에서 잘 팔리나요? 아니요, 전혀. 그럼 전기차만 그러니까 팔리는 허들을 건가요, 넘은 지금? 거예요. 네, 내연기관 차는 엔진의 허들을 못 넘었고 네. 이 전기차 쪽은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허들을 넘은 거예요. 나머지 디자인은 다 유럽의 업체들이 합니다. 100만 대가 어느 나라에서 주로 팔렸나요, 작년에? 유럽에서 예를 들어. 다양하죠, 다양하죠. 조금씩 다 다양. 그 안에 테슬라의 상하이 자동차의 물량도 들어 있고요. 사이다 테슬라도 그럼요. 있고. 예. 그래서 테슬라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심지어 미국으로도 수출하고 싶어 네.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캐나다 수출은 거의 확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게 경쟁이 아예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쭤봤냐면 100만 대를 만약에 특정한 국가에서만 팔면 그 국가와의 무슨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리가 없죠. 이사님이 아시는 데이터로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 비슷하게 팔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100만 대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네. 그 100만 대를 어떻게 특정 국가에서 유럽의 자동차 시장의 한 6, 7% 되는 거니까 한 1,800만 대 파니까 유럽이.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사실 한국 기업들도 뭔가 대응책이랄까요? 좀 이런 도전을 받으면 또 우리가 또 다른 걸로 그치. 극복을 해왔잖아요. 과거에 다른 산업들을 보자면요. 또 한국 기업들이 손 놓고 그냥 뺏기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국 기업들은 지금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성장을 하느라고 바쁘죠. 지금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업체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아직은 현대차도 지금 전기차 잘 팔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전기차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예상과 같이 흘러가고 있다. 오히려 정책 강화라서 좀 더 좋은 점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종목들의 얘기는 2030년에 굉장히 베스트 케이스를 땡겨온 건데 이 베스트 케이스조차도 지금같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아까 거예요. 그 베스트 케이스로 보셨을 때 2030년에 총 규모가 얼마쯤 될까요? 그 2천만 대에서 우리나라가 1,400만 대를 양극재를 공급을 하면 금액으로는 그게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물론 가격 가정이라는 게 참 너무 어려운 거긴 한데 이사님 가정으로 봤을 때는 200만 톤에다가 곱해보시면 되죠. 톤당 보통. 그러니까 얼마를 생각하는지 이사님의 의견인 거니까 가격이.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시점 되면 톤당 아마 한 4천만 원 근처, 3천에서 4천만 원 근처쯤 맞을 거예요. 최근에 네. 이제 작년에 높았을 때가 5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급락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은 아무래도 캐파들도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고 네.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벌써 알잖아요. 뭐 지금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났잖아요. 네. 반토막도 더 났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판단의 영역이지만 그래서 여쭤봤어요. 네, 능력이지만 네. 어쨌든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한다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냐 싶어요. 그러면 80조 온 거네요? 뭐 그 정도쯤에 나오겠죠. 80조. 네,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그거는 어쨌든 얼마나 이제 중국이 많이 침투하느냐. 네. 그리고 양극재로 보면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IRA가 이제 캐탈리스트가 됐잖아요. 네. IRA의 이 양극재나 음극재가 그 부품이 아니고 구성 물질로 네. 돼서 IRA 보조금을 갖다가 FTA 국가에서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건 작년 12월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대부분의 언론들이 전기차의 수출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IRA를 전기차 산업에 되게 부정적으로 계속 써왔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10만 원 언더까지 네. 떨어질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 보고서를 낸 게 무슨 소리냐. IRA는 이거는 정말 한국을 위한 정책이다. 네. 만약에 IRA를 도입을 하지 않았으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이 중국 업체들한테 많이 침탈당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안보다 지금 더 루즈해졌어요. 그 당시에는 FTA 국가들한테만 네. 허용을 해줬죠. 네. 근데 지금 일본도 허용을 해줬고 네. 유럽도 이제 허용을 네. 해주잖아요. 일본이나 유럽은 배터리는 우리보다 못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양극재는 더 잘해요. 양극재 이미 일본에 있는 삼원계 양극재의 아주 쨍쨍한 업체들 있잖아요. 파나소닉을 통해서 네. 나오는 스미토모 같은 케이스도 있고 또는 뭐 토다라는 업체도 있고 유럽으로 봤을 때도 메이저가 있어요. 유미코라는 큰 회사가 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바스프라는 업체도 중국과 일본 업체를 파트너로 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쟁이 어떻게 번질지는 물론 우리가 메이저를 당연히 차지하겠죠. 이미 계약이 우리가 맺어져 네. 있잖아요. 그러나 70% 한국의 양극재 업체들이 유럽과 미국 시장을 통틀어서 70%를 점유한다는 이런 가정은 훼손될 가능성이 확률이 있는 거죠. 네. 그 훼손이 몇 % 정도 될 건지는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네. 거죠. 근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다. 네. 중국 업체들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논리가 펼쳐지고 있어서 그거는 좀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투자자들이 좀 이성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과열이라면 과열일 수 있고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라는 걸 모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서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와 2차 전지 배터리 이 밸류체인 자체가 아주 큰 흐름으로 장기 성장을 하게 되면 이 과열돼 있는 뭐 좀 앞서가 있는 주가라고 해서 또 이게 뭐 그렇게 바로 나빠지거나 이러지 않은 때도 꽤 있었잖아요. 과거에 보면. 그럼요. 네. 뭐가 트리거가 돼서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내려갈 만한 거는 언제쯤 생각을 하시나요? 뭐가 나오면 시장에서 좀 실망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실망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가는 또 계속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아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도 모든 것 뭐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고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케이스는 되게 안 좋은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 중국의 고숑 하이테크라는 배터리 회사가 있고 고숑 하이테크의 자회사인 고숑이라는 회사가 작년 10월에 미국 미시간에다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그때 되게 웃겼죠. 저도 막 웃었어요. 야, 무슨 IRA가 가동이 되는데 무슨 중국 업체가 근데 그 회사가 뭐 그렇게 뜬금없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최종 투자 결정이 나왔죠. 네. 미시간에서도 승인이 났고 미국 재무부에서도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래서 이제 그린 라이트가 켜진 거예요. 근데 그 공장이 작질 않단 말이죠. 15만 톤의 공장이에요. 15만 톤의 양극재, 5만 톤의 음극재 공장이고
이게 이제 아마도 CATL과 포드와 테슬라의 이런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일부는 지금 뭐 사업을 뜬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게 되든 안 되든 간에 굉장히 관찰을 하고 해야 되는 이슈들인데 전혀 뭐 우리 들어들 야 무슨 소리야, 중국은 절대 안 될 거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잘 지켜봐야 되고요. 그보다 사실은 우리한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의 캐나다 온타리오의 배터리 공장 건설 뉴스입니다. 네. 90기가와트/아워의 공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이에요. 네, 그 공장을 이제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고 선언한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짓는 것을 확정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캐나다의 IRA와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받기로 트리도 총리까지 와서 서로 이제 서명식을 했죠. 그 공장에는 양극재를 유미코어가 납품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계약이 있기 일주 전에 유미코어와 폭스바겐의 배터리 업체인 파워코가 두 개가 JV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 그게 이사회 최종 승인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파워코라는 폭스바겐의 배터리 회사는 양극재를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유미코어에서 쓰게 되겠죠. 북미에서 만들어지는 폭스바겐에 관련 배터리의 양극재는 그만큼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파나소닉도 최근에 이런 그 예외적인 규정 때문에 자기들이 양극재 만들 수 있는 탄력이 생기면서 최근에 공장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2개 이상을 더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이 선점을 하고 있지만 경쟁자들의 움직임도 있다는 거죠. 네. 뭐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장에. 네, 그리고 유럽에도 그 못지않은 여러 가지 사실은 중국 업체들의 그 굉장히 큰 팽창, 익스펜션 스토리가 하루가 다르게 들려오고 있죠. 네. 아까 이사님 80조 원 정도라고 이제 저희가 그냥 계산해봤는데 영업 이익률을 예를 들어 뭐 한 8% 어째 소재 기업이니까 안정화됐다. 그러면 이익이 한 7, 7조쯤 난다고 치고 뭐 그때가 성장이 좀 죽는다고 해서 뭐 한 15배 좀 많은 거 어쨌든 그러면 한 120조, 140조 정도가 전체가 되는 거로 그냥 저는 그렇게 계산해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 5개 다 함 시총이 그거 절반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2030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빠지긴 하지만 아직은 이런 약간 베스트 시나리오의 밸류에이션으로는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갈 거다. 그러니까 약간 열매위원 물어본 대로 캐털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나쁜 쪽에서는 그래서 좀 가다 꺾일 거다, 이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8% 영업이익률은 좀 높아요. 높다. 작년에 높다. 8%를 뭐 그 일부 분기에 기록을 했었는데 네. 작년 같은 케이스는 베스트 케이스죠. 물량도 늘어났고 가격도 가격 자체가 네. 또 슈팅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한 6%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베스트 케이스라고 봐요. 6%. 네. 보고 그리고 업체들이 계속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JV라는 형태를 쓰고 있죠. 네. 그래서 멀티플을 계산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영업이익을 바로 내리시면 안 돼요. 거기에 지배주주 JV 순이익이라는 지분으로? 네. 를 보면 상당 부분이 줄어들죠. 네. 네, 그래서 항상 실적이 여러분도 하시면 재무제표 이렇게 나오면 순이익만 보시면 될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지배주주 네. 순이익을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몫이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다 보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저는 뭐 싸다고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아까 열매연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예를 들어 분명히 투자자들이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사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런 약간 뉴스로는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뉴스가 아닌 어떤 숫자가 혹시 왜냐면 지금 수산화팀도 많이 빠졌는데도 반영 안 하고 테슬라 주가가 좀 빠져도 반영 안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숫자가 혹시 예를 들어 저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이런 숫자는 내가 정말 긴장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한 몇 개 얘기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뉴스로는 현재까지 어쨌든 안 되니까. 뭐 제가 그
주가 빠지라고 고사 지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 그래도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는 공정화됐다는 너무 걸.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혹시나.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좀 그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슈팅하는 이런 주가들이 과연 이게 이렇게 슈팅할 만한 단계인가? 트리거는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뭐 포스코도 그렇고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 뭐 30조니 40조니 뭐 에코프로비움 100조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2030년까지 나올 매출액들을 그냥 땡겨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할 거다. 네. 그죠? 네. 30조, 40조 한다고 해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그 정도로 커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약간 좀 거기에 좀 많이 업이 된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기차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재료의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아주 나이스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이스한 경우는 언제냐면 한 2, 3년 전에 2, 3년 전에 그때 이제 에코프로비 뭐 폭등하고 이럴 때 그때는 그렇죠. 진짜 저도 계속 목표 주가를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네. 그랬어요. 네. 밸류에이션 비싼데 I don't care. 네. 왜냐하면 워낙 판매가 급성장을 하니까. 성장률이 나오니까요. 유럽의 판매가 막 그냥 미친 듯이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은 그때 별로였지만 네. 미국은 어차피 테슬라 스토리인 것이고 네. 우리 업체들은 유럽의 스토리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유럽은 이미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앞으로 베스트 케이스로 가면 연 30% 네. 1년에 그리고 대부분 10에서 한 20% 정도 성장이면 충분해요. 그만큼 멀티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대신 이제 미국이 고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보면 올해를 딱 끊어서 보면 올해 미국의 판매 증가를 저는 한 40, 한 5, 6% 정도 봐요. 작년 네. 대비해서. 네. 근데 이게 아주 그 섹시하게 이거를 팍 뛰어넘어서 한 7, 80%, 100% 정도 나와야지 지금 같은 이런 주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질 않아요. 왜냐하면 IRA 때문에 보조금들이 슬래시 되는 차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수준 한 50% 전후에 성장해서 머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뭔가 우리가 못 보는 무슨 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지금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틀린 것 같은데 내가 뭐 못 보는 뭔가 대단한 네. 전기차 수요의 증가가 있는 것 같다. 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저는 아무리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요. UAM 아시죠? 그 어반 에어 모빌리티 그 날아다니는 것까지 차로 쳐서 뭐 비슷한 그 정도로 이제 이게 많아져야 되는 건가 이런 상상이 들 정도로 그쵸. 숫자로 이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설명하는 게 아니면은 우리 경쟁사인 중국 업체들이 이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그동안 이거 얘네들 팔았던 거 다 거짓말이고 회수해야 되고 뭐 불 문제가 엄청 생긴다. 나고 네. 뭐 근데 뭐 예를 들어 CATL이랑 BYD 발표하는 거 보세요.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부분 업체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애들은 저거는 안 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CATL 글로벌 압도적인 1위 업체입니다. 물론 중국을 베이스로 하고 글로벌리는 아직 2위긴 하죠. 네. 그러나 2위예요. 중국같이 압도적인 자동차 시장을 가진 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1위고 그 이외에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글로벌리 2위고 LG와의 격차가 줄어들었죠. 네. 예, 예.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님 제가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이 산업의 이 큰 흐름에는 발을 담그고 싶어요.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주식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열어놨을 때 해외 주식도 다들 많이 하시니까요. 네. 그러면 이 산업에 내가 지금 들어간다면 그래도 뭐를 사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 배터리는 안 사죠, 당연히. 그럼 제가 대안이 글로벌 있어야- 매니저라고 네. 하면은 네. 한국 배터리는 당연히 안 사죠, 지금. 지금 뭐 우리는 밸류션이 폭등했고 네. 다른 업체들은 밸류션이 폭락했잖아요. 네.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글쎄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저는 예를 들면은
안 하던 그러니까 네. 안 하던 업체들이 이 새로 배터리 사업을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네. 국내도 그런 업체들은 있어요. 네. 그런 업체들에는 아직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이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오르고 급등락을 하는 구간에서는 사실은 어떤 업체들도 관련 주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얼는데 이제 재생에너지 쪽도 그래도 워낙 전문가시니까 그 저희 이제 뭐 풍력이나 태양광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그 얘기 잠깐 남은 한 8, 9분이라도 해주시면 너무 그러니까 좋을 것 지금 같은데요. 네. 이 배터리 때문에 네. 이 배터리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주식들이. 그렇죠. 네. 그린 산업의 한 전부 축이고 사실은 이게 IRA 때문에 전부 다 같은 혜택을 보는 업체들이에요. 네. 뭐 똑같죠. 생산 보조금도 받게 되고 네. 뭐 시장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나 유독 지금 우리나라는 이 배터리 쪽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열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배터리 쪽을 볼 필요 없고 차라리 지금은 속편하게 재생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계속 배터리만 올라와서 저도 좀 짜증이 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IRA 때문에 미국의 풍력 태양광의 수요는 평상시보다 2배, 3배 증가합니다. 네. 속도가. 네. 그 정도로 이제 빨라져요. 빨라지기 때문에 수요 확대가 굉장히 큰데 그리고 특히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업체들한테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생산 보조금까지 준단 말이죠. 그게 AMPC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체들의 실적이 많이 좋아집니다. 네. 많이 좋아지는데 LG엔솔도 이미 그거를 포함해서 실적을 발표했죠. 네. 그래서 LG엔솔은 지금 강해요. 예, 뭐 배터리 테마니까. 네. 그러나 오늘 실적을 발표한 하나솔루션도 사실은 AMPC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네. 나왔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빠졌어요. 네. 3% 빠졌어요. 발표하면서 약간 오르다가. CS윈드라는 업체도 CS윈드는 AMPC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숫자가 심각하게 달라져요. 네. 회사가 그렇게 아주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도 뭐 주가는 전혀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오히려 재생에너지 쪽에 IRA 효과도 보고 또 EU가 조만간 이제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라는 걸 입법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판 IRA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라서 여기에도 이제 그린 산업 전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거기는 뭐 당연히 배터리 관련 것도 들어있지만 풍력, 태양광, 수소 아주 골고루 산업들 그린 산업에 주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종목들을 조금 오히려 부담이 없죠. 그런 종목들은 주가도 오른 것도 하나도 없고 사실은 똑같은 이런 IRA 스토리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사시면 좀 발 뻗고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뉴스에 별로 반응을 안 하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뭐 넷제로 관련된 정책이 유럽에서 뭐가 나오고 또 해도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지금 2차 전지를 볼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풍력이나 태양광이 뭔가 숫자상으로 좀 서프라이즈를 만들 실적이라던가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 만한 그런 시점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AMPC가 도입이 돼서 네.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근데 네. 양극재 업체들은 AMPC를 못 받아요. 공장이 네. 없기 때문에. 네. 그죠? 2025년, 6년은 돼야 아마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는 투자자들은 그런 건 아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것도 논리의 모순이에요. IRA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같이 움직이는 섹터인데 이쪽만 보고 이쪽은 안 보는 거죠. 더 웃기는 제가 얘기를 드리면 또 이제 배터리로 돌아가는데 네. 우리나라 업체들이 너무 잘하고 우리나라 이 배터리와 배터리 셀과 양극재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진입장벽이 높다는 게 투자자들의 생각이잖아요. 네.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는 제가 종목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히트주 중에서 전혀 다른 산업에 있다가 배터리 셀을 하겠다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업체가 시가총액이 몇 조씩 갔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진입하기 진입장벽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논리의 모순이잖아요. 네. 관련된 우리 셀이나 소재 회사들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 배터리가 전 세계 시장을 70%를 미국 유럽 시장을 다 장악한다는 건데 그런 중소업체가 갑자기 배터리 셀을 하는데 그게 시가총액이 몇 조까지 간다.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논리적인 모순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이제 이게 계속 얘기하니까 혹시 아마 그러면 테러- 태양광이나 다른 신재생 같은 경우가 이익률이 지금 2차전지보다 낮은 회사들이 좀 이렇게 실적이 맞게 약간 변동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변동성이 있죠. 예. 그래서 혹시 지금 사람들이 이쪽 아니요, 말씀하신 아니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소재 업체들 이익률 보세요. 이익률이 그렇게 높습니까? 별로 안 높죠. 안 높은데 되게 안정적으로 어쨌든 나는데 네. 우리 태양광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게 뭐랄까 아직 그 정도가 변동성이 아니니까 있죠. 그래서 약간 이익이 가격이 막 변동성이 이렇게 있는데 되다 보니까 이제 AMPC 지급 때문에 그 변동성조차도 없어질 것이고 예를 들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엄청 급증해요. 그거 만약에 이번 적용하게 분도 시중 되면 발표 아직 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하고 나서 보면 되겠군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도 전혀 이제 반영을 안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투자자들이 배터리 쪽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 귀를 닫고 쳐다보고 있는 거라서 좀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럼 아까 얘기하신 예를 들어 CS윈드나 이런 회사들의 AMPC가 근데 하나솔루션은 오늘 뭐 반영 안 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다른 조금 그거보다는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AMPC를 반영하는 게 찍히면 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까요? 아니면 그래도 안 바뀔까요? 원래는 이제 숫자 보이면 바뀌는 게 정상이긴 한데 원래는 LG엔솔은 확실하게 영향이 있었잖아요. 네. LG LG엔솔 엔솔- 주식일 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직도 58만 원이니까. 아니, 그래도 밸류에이션은 높으니까요. 예, 어쨌든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은 무조건 높기 때문에. 근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결론은 이제 배터리 쪽만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아주 생각이 확고하신 것 같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투자들은 자기들의 선택의 영역인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요거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한국 배터리 좋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계속 좋다고 했죠. 계속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저 같은 사람은 균형적인 팩트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듣기 거부하시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럼요. 다양한 의견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소신 발언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럼요. 진정성 어린 조언이라는 거 저희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개인 판단이고 또 이런 조언도 들어보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산업은 분명히 좋지만 주가는 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이 너무 비껴가 있지만 또 다시 주목받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때는 우리 이사님 또 모셔 들어야죠. 그럼요. 좋은 얘기로. 네, 그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